Blue Ocean. 장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전시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커피 엑스포, DD쇼, DIY 리폼 박람회, 다들 재밌는 전시회였죠. 저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술산업 쪽 전시회도 종종 다루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셔서요. EV 트렌드 코리아 2018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또 방송을 내보내면서도 조금 딱딱하게 느끼시진 않을까,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내용이 너무 재밌었다고, 또 라디오로 듣기에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실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골프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저번 주에 골프 다녀오셨는데요. 너무 좋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운동 많이들 하시게 되잖아요. 오늘은 그 골프 산업의 트렌드를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저와 함께 더 골프쇼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Blue Ocean. 네, 저는 지금 더 골프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는 EX 스포테인먼트 유주환 대표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잔디가 잘 깔려있는 곳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골프다 보니까 이런 전시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더 골프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골프 여러 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한국에서는. 네, 저희 회사 말고 다른 쪽에서도 뭐 1년에 한 1회, 2회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다가 다른 골프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코골프도 있고요. 또 SBS가 주최하는 골프대전도 있고요. 네네. 근데 제가 더 골프쇼를 찾았잖아요. 더 골프쇼가 나머지 둘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더 골프쇼는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1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12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시회를 전국으로 기획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골프 유저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지방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죠. 네, 정말 전국 각지에서 하시는데요. 1년에 12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한 해가 골프 전시로 꽉 차시겠어요. 정말 시간이 1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한 달에 두 개씩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돌아서면 다음 행사 준비, 계속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1월달, 2월달 하는데, 대표님은 제 생각에는 1월에는 어디 전시, 2월은 어디 전시, 1, 2, 3, 4가 아니고 지역으로 아마 달이 카운트가 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특별히 더 쇼에서 이거만큼은 내가 정말 뿌듯하다라는 그런 전시가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신제품이 이번에 미국 올랜도에서 히트친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븐롤 퍼터라는 그 퍼터인데, 그 퍼터가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이 전시회에서 계속 전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올란도에서 큰 전시장에 있는 그런 전시품들이 한국에서도 전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분들도 계속 경험을 하고 시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랜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골프하면 올랜도인데요. 왜 그렇게 올랜도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행사고, 뭐 전국적으로 워낙 전 세계에서 이제 모이는 골프의 뭐라고 그럴까요? 비즈니스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제품이면 정말 믿을만하고 전 세계에서 관심 가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전시회라는 게 그런 검증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전시회에서 이건 어느 정도 상품성이 개런티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 외에 후속 전시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코골프 SBS 골프대전을 따라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선발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후발주자가 생겨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같은 경우에 끌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 끌어줌을 또 같이 가주는, 발맞춰 가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더 골프를 찾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한 선발 주자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주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노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사실은 코엑스 전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한데, 또 지역에서 전시를 하시면 그 특색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존재하죠. 뭐냐면 이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많이 있죠. 뭐 지역 충청도,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나눠서 보더라도 그런 관람객들의 그런 심리, 그런 소비 패턴, 뭐 어떻게 보면 성향이 너무 틀립니다. 소비 패턴은 어떻게 달라요, 대표님? 뭔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화끈한 맛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가오 이런 거 많이 따지고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했을 때 줘, 뭐 이런 느낌. 근데 충청도는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요. 뭔가 얘기했을 때 진지하게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한 번 빼는 느낌이 많이 들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꼼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소비자들도 많고, 뭐 거기는 일단 인구가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방 특색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전시회가 열린다는 게 전시회도 있고 또 주변 상권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죠. 이 전시회라는 게 어쨌든 그 지역 경기 내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전시회를 하면 업체들이 내려오고, 뭐 이런 업체들이 이쪽에서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쪽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시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골프쇼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매년 12회면은 와, 횟수가 조금 있으면 이제 100회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쪽 산업에 얼마나 계셨었나요? 저는 2008년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골프 쪽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이쪽 전시 쪽에 입문을 한 거죠. 아, 어느 쪽에 계셨어요? 그럼 그 직장은? 엑스골프라고 골프 부킹 회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킹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전시 파트도 있던 거죠, 골프 박람회. 그래서 그쪽 파트에 팀장을 하다가 모든 계기가 돼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계기는 뭐 얘기하면 긴데 짧게라도 해주세요. 궁금해요. 왜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눈에 뭔가 이렇게 치긋이 감기도 하시고요. 알려주세요. 그 계기가 있을 건데요.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계기는 돈이네요. 근데 이 전시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생각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전시회 자체도 분명히 전시를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적인 부분이, 그죠? 지금 12회를 진행을 1년에 하고 있는데, 이쪽 골프 시장 자체가 옛날처럼 뭐 전시회, 그러니까 뭐 집짓기식 이런 행사가 아니고, 뭐 어쨌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뭐 이 행사 자체가 자꾸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고 아울렛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 뭐 이런 소도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솔직히 이제 수익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년에 12번을 했을 때 뭐 서울 지역이나 뭐 부산 지역이나 조금 이 지역에서 벌어서 또 안 되는 지역을 좀 더 투자를 하고 키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1년을 했을 때 1년을 봤을 때 이제 벌었으면 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사마다 다 수익이 나는 구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아울렛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정말 아울렛 가서 쇼핑들 진짜 많이 해요. 골프용품도 그렇고. 이제 소비 패턴 자체가 박람회라고 하면 와서 뭔가 신제품을 보고 뭐 바이어를 만나고 이럴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설문조사 해보더라도 한 80% 이상이 구매,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비 패턴, 그 소비자들의 패턴에 맞춰가다 보니까 전시회도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트렌드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전시회를 다니다 보면은 전시회 자체에서 보여주는 트렌드도 있지만 그 어떤 품목이 또 어떤 컨텐츠가 제공이 되느냐가 분명한 트렌드인데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트렌드는 신상품을 보러 와서 와 이런 게 있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골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사실은 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도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격 비교 전화기로도 많이 해보시고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 많이 가격 비교 해보시는 것 같아요. 뜨끔뜨끔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에는 여기 나오시는 업체분들이 잘 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오면 뭐 금액을 알아보고 괜찮은 물건이 있어도 한번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보고 야 여기는 이 금액인데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마진이라고 해서 그런 매출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전시회 같은 경우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스비를 내게 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부스만 얘기하시는데 저 예전에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부스를 제공을 해줘도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 게 왜냐면 부스를 차리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인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대 비용을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스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사실은 못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굉장한 경제 효과를 분명히 만들기도 하지만 또 나오시는 분의 입장에 경제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이 공개가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투명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죠? 참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박람회가 갈수록 뭐 제조하시는 업체 그러니까 뭔가 전시 쪽으로 많이 참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부스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 그쪽 매장을 비워놓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전시 쪽은 위축이 되는 것 같고 이쪽 아울렛 쪽은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 어떤 점이 걱정이 되세요? 지금 관람객들 자체가 그러니까 연령층 자체가 젊으면 40대 뭐 후반, 뭐 50대가 주 지금 타겟이거든요. 근데 이 연령, 그러니까 50대의 관람객분들이 10년이 지나면 60대, 이 40대 분들이 50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의 이 40대 소비자들은 전시회에서 많이 산다거나 와서 이런 발품을 팔지 않거든요. 좀 인터넷으로 발달되어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너무 디테일해요. 뭐 클럽 하나 사더라도 뭐 샤프트도 봐야 되고 뭐 이거 뭐 봐야 되고 너무 이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런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이게 10년 뒤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골프로만 10년은 좀 유지가 힘들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패턴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전시회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트렌드에 맞게 구성을 할까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람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관람객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있는 곳에 RV가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이쪽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이건 뭐지 했는데 아니 RV랑 골프가 같이 전시가 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골프와 가장 맞는 스포츠가 뭘까, 그러니까 이 다음 골프 다음에 하고 싶은 뭐 레저가 뭐냐고 했을 때 이쪽 캠핑 뭐 아웃도어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이 관람객들이 왔을 때 골프와 어떤 새로운 거를 접목을 시켰을 때 시너지가 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RV나 뭐 이런 캠핑, 뭐 카라반 이쪽이 맞지 않나라고 해서 지금 영역을 조금씩 넓혀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실제로 전시회를 기획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도 분명히 해보시는 게 있으실 거고요. 1년에 12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전을 찍고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우리 대표님은? 이제 5월에는 대구, 광주가 있습니다. 바로 연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행사 지금 어제 오픈이 되면 저희는 다음 행사를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젠 더 골프쇼 앤 더 레저쇼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광주에서. 네. 아,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런 RV 파트라든지 이런 레저 파트가 조금 더 강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50대 50이죠. 네, 50-50인데 반은 더 골프쇼, 반은 레저쇼로 해서 캠핑, 뭐 바이크, 뭐 이런 드론, 뭐 이런 레저에 관련된 것들을 전시를 합니다. 하긴 골프도 꼭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레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저 스포츠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이름도 그런데 이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관련된 전시 쪽으로 지금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람객에 맞게 전시회를 구성하려고 해서 레저 쪽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들 어떻게 보면 이게 괜찮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더 레저쇼라는 이제 골프쇼보다는 더 레저쇼 위주로 해서 한 5년 뒤에는 그렇게 트렌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가능성, 비전을 가지고 있죠. 네, 아마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람객의 니드에 맞는, 관람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소비 패턴과 또 관람 패턴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전시를 이제 꾸미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골프쇼의 미래도 밝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좋은 전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유주환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간에요, 앞에 오셔가지고 골프 대중화가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옆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워킹골프의 장춘섭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저랑 종신회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전 인동장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인동장씨인데. 아이고 이렇게 친척을 만나니까 더더욱 반갑네. 장씨는 많지 않아서 다 친척이에요. 네, 우리 대표님 오시면서 골프 대중화가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골프계 종사를 한 30년 했습니다. 제가 언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골프 다이제스트를 한국에 이제 라이센스를 해서 이제 한국 골프 문화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나가는데, 한국도 이제 골프가 좀 이제 스포츠로서 자리도 잡고, 또 젊은 세러리맨들,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또 한국은 또 여성 골프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와서 골프를 좀 가볍게 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 저는 골프 대중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골프가 이제 좀 돈 많고, 좀 사회에 그 기득권이 있고,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이 했던 운동으로 돼서 한국에서 골프 시장이 늘 무슨 일만 생기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가면서 또 골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또 대개는 이제 공직자들이 공을 침으로써 뭐 부정하다, 무슨 접대를 받았다, 뭐 그런 쪽의 어떤 스포츠로서 굉장히 좀 이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골프 다이제스트 이제 언론을 해봤고, 또 미국의 이제 골프 문화, 또 일본의 골프 선진국들이 그런 문화를 봐가면서 한국도 골프가 좀 앞으로 굉장히 좀 스포츠로서, 또 한국 사람들에 맞는 정서로서 좀 뭔가 좀 생활 골프, 생활 체육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IMF 때 이제 박세리가 세계적인 이제 골프 이제 US 오픈에서 우승을 해가면서 그때 국민들이 마음을 흔들었던 게 바로 골프를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보고, 제가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있던 게 US 오픈을 하던 그 박세리 운동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면서 한국 골프가 좀 대중화 쪽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뭐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렇게 좀 사교적인 골프보다는 조금 스포츠적인 측면, 그리고 건강한 측면을 가지고 하고, 그런 쪽에서 쭉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2018년 기준에서 골프장이 우리나라 거의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6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접대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김영란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제 또 골프장이 많이 과잉 생산이 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골프라는 하나의 그 스포츠로서도 되지만은 또 골프 산업, 바로 오늘 골프 산업 그 전시회장인데, 골프 산업이 뭐 국산화도 좋고 애국 브랜드도 좋고, 꼭 뭐 국산이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속은 우리가 만들고, 또 뭐 마무리는 뭐 미국서도 하고 뭐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산업화 시키고, 또 골프가 우리가 지금 뭐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뭐 박인비 선수가
뭐 금메달을 따고 골프로 국외 선양도 하고 또 골프 산업에 가진 아마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한 수십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골프 대중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나인홀을 걸어가면서 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뭐 이야기하면서 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테니스를 치면 서로 대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는 진짜 마음이 맞는 서로 동료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3대가 같이 움직여가면서 대화할 수 가면서 골프를 칠 수 있고 아마 우리가 진정적으로 소통의 문화를 요즘 많이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분야까지도 우리가 가려면은 우리가 그 저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뭐 부대 비용이 많이 없고 또 가볍게 그런 그 골프를 쳐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마 건강 면에서도 좋고 서로 신선한 맛도 좋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뭐 비용도 얼마든지 부대 비용을 줄이고 또 골프 그린피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뭐 특수세라든지 세금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좀 내리고 해가지고 하면 국민 체육으로서도 괜찮고 어떤 가족과 친구 간의 대화의 스포츠로서도 괜찮고 하는데 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개인용 셀프 카트를 뭐 한국에서는 아직 생산 단계는 안 되고 소유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좋은 메이커 영국의 그 파워 캐디 또 스튜어트 카트 뭐 이런 게 한국에 수입 와서 지금 골프 어쨌든 그 매니아로서 또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골프를 그냥 저비용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전에 그 골프 다이제스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매거진이 있어요, 골프에. 그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아까 한국 쪽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95년도에요. 95년인가 4년도에 미국의 그 골프 다이제스트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골프 매거진인데 넘버1이고 그걸 한국에 라이센스를 해서 이제 한국의 그 번역판을 제가 하고 또 한국의 특별한 골프 기사 꼭지를 달아가면서 한국 골프에 조금 그 발전을 하고 또 골프를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 뭐 레슨 프로그램 이제 그런 걸 하기 해서 뭐 그거를 한국에 제가 그 매거진을 보아가면서도 바로 골프를 칠 수 있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뭐 특히 뭐 직장인들이 또 골프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고 그러는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잡지에서 부분이 보면 이제 각 유명 프로들이 이제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골프의 어떤 조금 아마 정점을 찍을 때 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매거진 자체도 정말 대중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매거진을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또 내용을 접하시고 조금 전문적인 내용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거진이 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아까 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골프의 산 증인이라고 대표님은 꼭 뵈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코골프에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코골프는 뭐 우리나라 그게 이제 매일 경제하고 코엑스하고 이제 같이 우리나라 그 서울 삼성동에 이제 무역 전시관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40년? 한 3, 40년 그쪽에서 꼭 이런 그 1년에 한 번씩 골프 전시를 해가면서 뭐 그때만 첫 번에는 뭐 새로운 상품을 좀 알리고 또 골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 지식도 가르쳐주고 또 제품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뭐 고객들이 와서 직접 또 골퍼들이 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그 골프 용품을 그 이제 업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샵들이 와서 뭐 구매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약도 하고 그런 유통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게 많이 식상이 돼가지고 뭐 오늘 이 덕골프 쇼도 이렇게 나왔듯이 많이 좀 그 코골프가 옛날엔 그런 전세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 뒤로는 뭐 우리 SBS에서 만든 뭐 코리아 골프도 있고 뭐 여러 그렇게 가면서 뭐 그런 것도 아마 골프 대중화에 상당히 좀 이력을 했다고 봅니다.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워킹 골프라는 또 회사도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또 젊은 또 벤처들도 많이들 골프 사업에 들어오는데요. 그런 사업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요. 예. 뭐 제가 광고업계에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골프가 좋아서 또 그때는 골프에 진짜 뭐 아주 무식한 말로 미치다시피 해서 골프에 와서 보니까 더더욱 골프를 애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골프가 꼭 이 사회적인 오피니언 리더 운동이 아니고 조금 중산층 내지는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셀러리맨들 또 젊고 한 30대 40대 이런 직장인들도 뭐 연봉 좀 받고 그러면은 골프를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어떤 취미로서 뭐 이를테면 스트레스 풀기도 좋고 또 걷는 운동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콩글리시지만 워킹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써가면서 제가 그 회사를 만든 겁니다. 단 이제 골프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시작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책값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제 뭐 골프가 지금 이제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게 또 세계에서 넘버원 하는 한국의 그런 브랜드도 있고 또 스크린 골프 인구가 우리나라 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가볍게 골프장으로 나가서 그냥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족 단위로 뭐 친구 단위로 뭐 공직자 있으면 각 부처 단위로 해서 서로 허심탄회하며 이야기하고 그냥 미국식으로 끝나고 나서 뭐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그냥 그 마음 자체도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골프 문화는 꼭 골프를 치고 나서 뭐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음식 밥을 먹고 또 더우면 또 2차 가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아마 그런 건 답습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하고 해서 저는 뭐 그냥 워킹 골프는 그냥 걸어가면서 대화해가면서 저병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문화가 많이 확산될 겁니다. 예. 네, 아마 대표님께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좋아해야 된다. 그 분야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앉은 자리가 트레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한 60대 이제 초반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뭐 텔레비 그림이나 보고 외국 잡지사나 보는 건데, 이제 한국도 이제 우리가 뭐 다 선배들 또 저희들 또 지금 이제 후배님들이 다 사회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소득도 한 3만 불 시대가 됐고, 레이저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떤 스포츠하고 관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골프를 치러 가서 꼭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것보다는 뭐 가족 단위로 가서 뭐 시내가에 가서 낚시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뭐 바다를 보고 또 뭐 남편은 또 뭐 아기 데려갔으면 아기들은 거기서 놀고 또 부부간에 또 즐겁게 뭐 골프도 같이 치고 여기서 취침을 하고 잠을 자고 아마 이런 문화가 이게 하나의 그냥 레크레이션이 아닌가 레이저 문화고 참 와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Blue Ocean. 네, 저는 지금 전시회장으로 옮겼는데요. 제 옆에는 지금 이종욱 투어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아무래도 골프가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요. 제가 투어 프로님이랑 같이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러면은 전시회장 오늘 부스 정말 많은데요. 어느 부스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부스에서 GSPI라는 부스를 먼저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이종욱 투어 프로님이 특별히 GSPI를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골프 박람회라고 하면 제일 신기술들, 최첨단 테크놀로지 등을 이제 많이들 보러 오시니까 이제 GSPI에서 나오는 최첨단 기술들을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GSPI로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GSPI 부스로 옮겼는데요. 제 옆에는 지금 이삼복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삼복입니다. 이름이 산이 들어가니까요. 골프랑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개발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런 또 이미지에 맞는 또 개발을 하게 됐네요. 네, 우리 이종욱 투어 프로님이 GSPI 가장 먼저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GSPI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요즘 이제 골프 쪽 장비들 보면은 거의 이제 스크린 장비잖아요. 게임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저희는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골프에 이제 레슨을 받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과학적이고
이렇게 좀 체계적인 레슨을 하기 위해서 그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다 그 센서나 이런 뭐 프로그램, 그 영상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다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데 데이터 분석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사실 투어 프로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기본으로 놓고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다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데이터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샷이나 일정감을 갖기 위해서들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 일정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샷을 하게 되면 최대한 일정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의 밸런스나 리듬,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대표님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아까 지금 우리 이종욱 투어 프로가 얘기한 그 일정함이 어떻게 여기에 재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정함은 이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스타일적인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적인 거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했을 때 체중 이동이 뭐 좌표라든지 몸의 움직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시간별로 그 움직임에 대한 그 리듬이나 그 궤적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선수가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를 찍을 것인지 MRI를 찍을 것이거든요. 엑스레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는 거고요. MRI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항상 일정하게 리듬을 줄 수 있고 그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실제로도 선수들은 이제 미국 PGA나 한국 선수들이나 일본 등 많은 곳에서 이제 트랙맨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이 수치를 이용해서 많이들 연습하십니다. 저도 물론 선수 생활 할 때 이제 트랙맨을 놓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수치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런 거 이렇게 적다 보면 저 근데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다 알아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적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너무 구식을 얘기했나요? 네, 그렇죠. 아니 왜냐면 골프하면은 저는 여기 나가가지고 골프 카트에서 적는 생각만 나가지고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했네요. 요즘에는 다 이제 컴퓨터로 분석이 되니까요. 그리고 투어 선수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나는 투어가 어떤 거예요? 몇 년 전에 볼보 차이나를 가게 됐는데 이제 선수들 백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이제 그 클럽에 있던 캐디가 실제로 백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첫날 연습 라운딩이 끝나고 자기 백을 가지고 와서 백을 바꿔달라고 너무 무겁다고 실제로 요청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못 바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경기를 나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실제로 투어 프로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스폰서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을 받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백 같은 경우에 당연히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 좀 예민한 거 있겠죠, 당연히? 굉장히 예민하죠. 아무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마크가 다 계약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백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백을 쓰거나 뭐 해외를 나가서든 한국이든 다른 것들은 못 써요. 항상 그것만 써야 돼요. 혹시 기억나는 좀 까다로운 스폰서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이제 예전부터 받아왔던 데인데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안 나다 보니까 클럽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했던 경우가 있죠. 그런 거 난감할 수 있겠네요. 혹시 GSPI 같은 경우도 후원 같은 거 하시나요? 선수 후원을? 저희는 이제 이게 전문 분석장이다 보니까 이제 선수 후원보다는 저희가 이제 분석 서비스 같은 걸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마 골프 이런 쪽에 가면은 이제 투어 선수들 가서 분석해주고 피팅해주고 이런 후원들도 해줬죠. 네, 제가 실제로 듣다 보니까 선수분들이 GSPI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장비는 저희 지금 이제 국내 장비로 저희가 이제 국산화 시킨 건데 예전에는 다 이게 수입 장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외국 선수들 아니면은 외국의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해주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통역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와전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통역하는 분들이 골프를 치는 분들이 아니고 통역을 다 보니까 이게 뉘앙스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국산화를 시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켰죠. 실제로 요즘에 왜 스크린 골프 굉장히 많이 치시잖아요. 실제로 여기에도 준비되어 있는 게 물론 아무래도 전시회장이니까 스크린 골프를 준비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분석 장비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라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스크린 골프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단어가 생겨난 건데 원래는 이제 홈 시뮬레이터였어요. 집에서 그냥 즐기는 게임.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좀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많이 좀 와전이 되고 이쪽 사업이 되게 커진 건데 외국은 이제 데이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내에서 쳐도 실외에서 똑같이 날아가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슨에 많이 이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스크린 업체들도 센서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그 발달시켜가지고 이제 좀 많이 정확성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회사들마다 이제 센서가 우리는 스핀도 있는다. 정확하게 밖에 나가도 똑같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하게 됐죠. 네, 실제로 생각해보면 골프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 확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건 실제로 골프 필드를 나가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스포츠가 인사이드로 들어와가지고 홈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또 스크린 골프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스크린 골프 시장이 이제 1조 200억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도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스크린 시장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파생 시장 같은 게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도.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종욱 투어 프로님이 이제 파생된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시장들이 존재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린에 들어가는 주위 기구들, 기계들과 이제 의류. 요즘에는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들 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크다 보니까 파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파생 사업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게 골프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고급 레슨 사업도 좀 생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슨하는 연습장들이 오픈 타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룸같이 프라이빗하게 움직이는 이제 고급 레슨 사업도 갔고요. 또 하나 이제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운동이라는 거 있죠. 뭐 피트니스라든지 의류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활 치료 아니면은 또 근력 강화를 위한 피트니스, 골프 피트니스, 골프 재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또 단순히 뭐 이런 쪽만 가는 게 아니라 놀이 문화에 뭐 카페랑 접목이 돼서 그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가도 그냥 공을 치면서 아케이드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뭐 음식이나 가볍게 술도 먹을 수 있고 해외에는 탁골프라고 해서 유명한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쪽은 골프를 즐기러 가는 게 30%, 나머지는 그 안에서 놀기 위해서 여러 명이 놀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트 게임을 골프로 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배드민턴 치듯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쪽으로 계속 발달이 되고 있는 거죠. 하긴 골프를 치는 게 사실 스코어를 내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싶고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골프가 스크린은 같이 놀긴 노는데 우리끼리 좀 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오픈된 데서 게임을 한 거나 카페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못 치는 사람이 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잘 치는 사람이 치는 거 보고 멋있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파생산업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파생산업 딱 이러면 골프 관련돼서는 저는 의류, 왜 우리가 백화점 가면은 진짜 왜 한 층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층 같은 경우는 뭐 여성 명품 뭐 이렇게 있고 뭐 보통 남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높은 층에 차지하고 있는데 왜 골프도 거의 한 층 다 차지하잖아요. 의류 시장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의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들 많이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현재 3조 원 규모고 올해 같은 경우 50에서 70% 사이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의류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볼빅 같은 회사에서도 의류 사업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투어 프로 할 때 옷 신경 많이 썼어요? 저는 많이 쓰죠. 근데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 디자이너들이 상하 신발까지 한 세트로 보내주세요. 다 맞춰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신경 쓸 거 없고 받은 대로만 입으면 됩니다. 그래도 왜 특별히 좋아하는 컬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빨간색이 좋더라고요. 야, 빨간색 잘 상상 안 가는데요. 대표님, 이게 빨간색 상상되세요? 우리 이종욱 투어 골퍼? 저도 상상 밖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빨간색은 좀 의외인데요. 이게 빨간색을 입으면 저를 보면 조금 같이 약간 이런 텐션 같은 게 좀 올라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빨간색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왜 수염을 기른다든지, 예를 들면 뭐 뭔가 뭐 이렇게 몸짓이라든지 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준다든지. 근데 빨간색이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네요. 네, 빨간색을 입으면 아무래도 제 몸집도 커지고 밝은 색이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도 잘 띄고 그러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시합 나가면. 실제로 성적도 좋았나요? 빨간색으로 입었을 때? 아닙니다. 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 거는. 네, 모두가 지금 여기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크게 웃지도 못하고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 웃어야 되는데 이거 웃어도 되나라고 할 때 되게 멋쩍은 웃음 있죠. 우리가 지금 다 웃은 웃음이 그 웃음이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시장이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시장도 있을까요? 골프가 파생할 수 있는? 골프 관광 산업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어요. 해외로도 많이들 나가시고 특히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스크린을 안 치시고 이제 필드만 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해외로들 많이 가시죠. 그래서 겨울에 1년에 한 200만 명쯤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조금 아쉬운 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거의 해외 쪽을 많이 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일본은 가까워서 좀 갔는데 이제 뭐 지진이라든지 그쪽이 원전 때문에 조금 약간 등하시하는 거는 있고 동남아 쪽을 좀 많이 가요. 근데 아쉬운 거는 국내에 보면은 뭐 해안가나 멋있는 우리나라 골프장도 많이 있는데 그쪽이 패키지가 좀 많이 돼서 조금 금액도 내려가고 세금도 내려가고 국내 관광산업에서 조금 골프 산업이 많이 좀 힘을 냈으면 좀 좋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라운딩 비용이 좀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외화가 조금 빠져나가는 건데 국내에서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을 해줘서 국내 관광 사업을 조금 골프랑 연계시켜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파생 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트렌드로 갈지도 한번 얘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이종욱 투어 프로 같은 경우에도 선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선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미래에 그런 골프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또 비즈니스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현장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현역으로 뛰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 골프 산업에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어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휴대성이 기계나 데이터 같은 거는 실제로도 지금도 많이 좋은데 아무래도 휴대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 실내나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휴대성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발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왜 커피 엑스포 다녀온 방송 생각해 보시면요, 왜 드립 커피 같은 경우도 가장 핫한 제품이 드립 커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텀블러였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아마 골프 쪽에도 그런 포터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편의성이 가장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떤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장비는 이제 무선으로 지금 모바일하고 다 연동이 되게 개발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프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 장비들은 무선에서 모바일 연동 이제 실내나 실외를 쓸 수 없게 개발이 되면은 이제 뭐 IT 좋은 개발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옛날 구시대에 개발된 제품처럼 이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많은 얘기 듣고 있죠. 좀 더 라이트하게,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사실은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들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왜 가격 비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기 점점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는 수입 제품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해서 항상 저렴하게 팔 수 있게 개발하다 보니까 항상 엄청난 고충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사실 R&D 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준비 기간이라는 거, 그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제품 나오기까지가 한 6년 정도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을 하고 또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수정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또 개발 과정에서 가다 보면은 경쟁사 제품이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 또 뒤처지는 제품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또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버티고 살아남냐,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진짜 큰 그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R&D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선수 같은 경우에 R&D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연습 기간, 또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프로 생활을 한 12년 정도, 불과 작년까지도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학창 시절까지 하면 큰 20년까지 하고 있죠 지금. 20년. 왜 그 처음 골프 시작하게 된 순간 기억나요? 처음 시작하는 순간만 기억이 나요. 그 뒤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처음 연습장 갔던 기억 정도는 나요. 연습장을 처음 갔을 때 그 냄새가 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흔한 이야기.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골프채를 쳤는데 주변에서 정말 잘 친다 얘기를 하게 돼서 시작한 이야기가 딱 저죠. 왜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너 골프 진짜 잘 친다. 근데 어느 순간 골프를 잘 치는 게 왜 골프 프로였잖아요. 그건 직업의 세계인 거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골프 치시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미 생활인데, 취미와 골프 프로로서의 그 세계를 구분하게 되는 건 프로 테스트일 것 같은데요. 프로 테스트를 나는 프로 테스트를 통과를 해가지고 프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순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다들 프로로 턴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느끼죠.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라이센스를 못 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프를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같이 치던 동료들도. 근데 모두가 다 원한다고 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더 프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샵을 나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치고 등수 안에 들고 좀 더 인정받고 그런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프로로 조금 더 가야 되겠다, 내가 선수생활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죠 그때. 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결국 데이터네요. 사실은 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도 왜 어느 정도의 상도 좀 타고 그러면서 이거 데이터가 좀 쌓이고 주위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왜 그런 면이 결국은 다 데이터네요. 대표님 듣고 보니까. 네, 어떻게 요즘 이제 빅데이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뭐 어렸을 때 주니어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 아니면은 뭐 학생 때 시작한 친구들, 커서 시작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아마 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선수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일찍 시작했을 때 뭐 부작용, 늦게 시작했을 때 부작용, 이런 부분을 많이 뽑아서 아마 데이터군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또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를 골프 선수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스폰서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후원이라는 부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주위에 그런 도움이나 또 지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년 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요. 아무래도 20년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죠. 부모님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계속 선수를 하게끔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실 이렇게 기업 후원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가족 지원, 집안 지원이 제일 커요.
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성적을 잘 내야 된다는 건 중압감도 사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선수가 갖고 있는 중압감일 거고요. 또 기업 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가족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큼 든든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상의 중압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항상 부모님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또 힘내서 또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성적이 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죠. 부모님이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크죠.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칭찬을 받기 위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연습하던 게 컸고 그 다음에 20살 넘어서는 집안의 지원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또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성적이 나고 그럼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저도 성적이 잘 나면. 안 났을 때는요? 집에 들어가기 싫죠. 시합 끝나면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집에 전화해서 좀 못 쳤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하면은 또 다음 날에는 또 말씀드리면 또 힘내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또 다음 날 힘내서 연습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이.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스포츠라는 게 왜 결국 승자가 있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죠. 뭐 스포츠뿐만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가 사실은 승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선수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차피 목표가 우승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해서 자기가 후회 없이 연습을 했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항상 믿어주는 게 우승을 꼭 해야지 뭐 우리 아들 잘했다는 것보다는 얘가 열심히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더 힘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제품이 나갔을 때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별로. 그럴 때는 진짜 이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했는데 반응이 없구나 해서 그걸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문제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장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믿어주시는 거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들 하시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성적을 내고. 혹시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이제 갔다 오고도 이제 부모님은 계속 하라고 하면서 계속 골프를 치라고 하면서 힘내라고 계속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안 나요. 군대를 갔다 오면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레슨도 조금 해보고 선수도 가르쳐보고 이제 조금 딴 길을 가볼까라고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계속 저를 믿어주시고 어머님도 계속 힘내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힘내라고 해주시고 어머님도 계속 화이팅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것을 이제 부모님의 응원으로 이겨내고 다시 선수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사실은 인터뷰 중간중간 아무래도 저희 방송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 편집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얘기 중간중간에 우리 이종욱 투어 프로가 사실은 그 힘들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선수 생활 동안 힘들었던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때에 또 부모님의 사실은 든든한 지원이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다른 거는 내보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중간중간 인터뷰 중간에 계속 이렇게 인터뷰가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막 감정이입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마지막에 부모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정말 저를 믿어주고
저를 항상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사업적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선수의 길이 아니더라도 사업적인 길을 가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를 더 열심히 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전시회장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의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요. 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빠이기도 하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전시회장에 나와서 사실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또 내가 고마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꼭 그런 부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인터뷰 기억하시죠? 올랜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런 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부스를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롤의 박상훈 전무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 보고 있는 이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들어있는 이 퍼터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2018 PGA 올랜도 쇼에서 퍼터 부분에서 가장 핫한 퍼터로 인정받은 그 퍼터가 맞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특별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특별해요?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요 퍼터 페이스를 보시면 페이스가 가운데 부분에 홈이 넓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토와 힐 쪽으로 갈수록 이 홈이 점점 좁아지는 그 특화된 기술입니다. 요게 이 퍼터, 다른 퍼터와 일반적인 스탠드 퍼터와 틀리게 항상 일정한 거리가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일관되게 방향성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퍼터입니다. 저는 왜 퍼터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결국 모든 스코어는 쇼게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만큼 퍼터에는 많은 테크놀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다른 퍼터들보다 그 센터에 맞았을 때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 요 스윗 스팟을 넓게 만들어서 요 퍼터의 타이틀은 스윗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페이스 안에 요 네모난 부분 안에만 그 터치가 되면, 스트로크가 되면 항상 일정한 거리와 항상 일관된 방향성이 나갈 수 있게 만든 전 세계 특허를 만든 퍼터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비싸지 않을까? 가격은 굉장히 이 정도 퍼터라고 하신다면은 뭐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틀리지만 오히려 굉장히 저렴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기능에 비하면 지금 이분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스에 비해서요, 부스 디자인이 조금 특별해요. 일단은 많은 데이터가 소개가 돼 있고요. 저거는 뭐죠? 마이 골프 스파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거는 굉장히 중간에 크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마이 골프 스파이라는 퍼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골프 용품을 테스트하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퍼터들과 서로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장 우수하게 선정이 된 퍼터가 바로 이 이분롤 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왜 부스 디자인 보면은 이것만큼은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인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가운데 크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이 골프 스파링에서도 뭐 여러 회사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큰 회사들에서 나오는 유명한 퍼터와 테스트를 했을 때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거리면이나 방향이나 모든 면에서 이분롤 퍼터가 가장 우수하다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뭐 사실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장준환의 블루오션은요, 대전에서 열린 2018 더 골프쇼를 찾았었습니다. 처음에 대표님들이랑 골프의 대중화도, 지금 대표님 옆에 지나가시네요. 골프의 대중화, 그리고 또 기획적인 부분, 또 골프의 트렌드, 그리고 또 최신 테크놀로지, 그리고 계속 함께 해준 이정욱 투어 프로님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얘기도 좀 많이 담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저는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의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잉그루드 병원 한인 건강센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잉그루드 병원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